시청자 여러분, 그리드 유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7일 2시 9분인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시죠? 제가 그리드 위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거래량 뒤지게 나오지도 않는데 남들 관심도 없는데 계속 이제 올리는 이유, 그게 뭘까요? 진짜 이거 개 대박 간다니까. 얘는 진짜 대박 갈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갖고 남들이 엄청 관심을 가질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백날 말씀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몇 분이나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요때도 매수 타점 보내드린 거 아세요? 물론 이제 당연히 거래량을 계산해 봤는데 1000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도 안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초에 적어놨던 18,929원 요거 수정도 안 했습니다. 그죠? 살짝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리드 위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지금 이제 기호 1번 이재명이 지지율이 제일 높고 에너지 정책 관련돼 가지고 대선 토론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토대로 해가지고 그리드 위주랑 해가지고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자로 구독자님들한테 수급을 여기다가 전송해 주신 분들 제 번호에다가 그분들한테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타점 진짜 여러분들 유용할 겁니다. 유용한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할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드 위주를 했던 명분 같은 경우에는 DR 제도라고 했습니다. Demand Response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0년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 기술력 때문에 시장 상장했을 때 기대를 좀 받았던 종목이긴 해요. 근데 그 뒤로 패대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지. 근데 다시 이제 이거를 관심을 가지면서 이평선이 지금 꺾이고 있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하고 첫 영상 때부터 이때부터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제 슬슬 이평선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작고 폭발적인데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아이언맨 가슴팍에 있는 그런 에너지, 원자력이라 그러죠. SMR 뭐 그런 것들까지 만들기 위해서 인류는 멸망할 때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토론을 봐도 사실 뭐 2번이나 했었죠. 18일날 한번, 23일날 해가지고 오늘 27일날, 오늘도 있는데 진짜 대선 토론다운 토론 얘기를 했던 건 에너지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다시 얘기하면 기호 1번 이재명이 얘기했던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었죠. 원전을 없애겠다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원전은 써야 되는데 원전은 뭐 굳이 더 만들 필요는 없는데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2번하고 4번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그럼 나머지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상풍력 관련돼 가지고 25m/s가 됐을 때 해상풍력은 멈춰야 되는데 가동을, 태풍이어가지고 4에서 5일 정도 멈췄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ESS로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ESS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는 3일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2번하고 4번이 깠던 건 이거였죠. 태풍이 왔을 때 4, 5일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말로 인한 대결 구도가 있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하여튼간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ESS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진짜로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저장을 시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라지기 전에 딴 데로 방출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전지죠, 건전지. 근데 이제 건전지는 꽂아야 되는 건데 이건 진짜 전력을 보낼 수 있다. 전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드리드 위주가 하고 있는 거는 DR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얘랑은 좀 다른 성격이죠. DR 제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를 쓰는 소유자 자체한테 제동을 거는 거죠. 제동을 건다는 게 너 하지 마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너한테, 야 너가 피크 시간 때 만약에 너네 전기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피크 시간 때 쓰지 말고 피크 아닌 시간, 저녁 시간에 가동을 시켜가지고 너네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베네핏을 줄게. 베네핏은 이득이죠. 그렇게 했을 때 소유자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오케이를 했어. 그게 DR 제도입니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수요자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시스템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리드 위주가 해주는 가장 큰 비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장을 해가지고 방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DR 제도 뭔가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고는 ESS 플러스 DR을 같이 했을 때 이거는 점이 쩔어요. 쩐다는 게 뭐죠?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한 에너지 효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이 당선이 지금 될 확률이 높죠. 단일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될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 뭐 지지율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얘가 된다고 쳐요.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을 건들진 않겠지만, 탈원전을 한다고 하진 않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전력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원전 부분하고 뭐 했을 때 뭐 제가 뭐 이걸 국가 통계 자료로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돌아가는 형태에서 만약에 진짜로 AI를 위해서 GPU 5만 대를 갖고 와가지고 돌린다거나 10만 대를 갖고 와서 돌린다고 했을 때 전력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돌리면 진짜 에너지가 고갈될 수도 있다. 뭐 전국 정전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거가 나타나지 않게끔 당연히 사전에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준비 형태가 ESS, 이재명이 얘기했던 거 플러스 DR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리드 위즈 이미 정책적으로 엮였었잖아. 한번 뭘로? 이재명 햇빛 연금 플러스 에너지 고속도로 이 두 가지 형태로 엮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그런 성격으로 가져갈 수 있다. 전력 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1이라는 거를 시장에서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세력들이 어떻게 엮어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위로 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개 대박 그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수급대장의 구독자 이어서 매수를 수급대장이 연락 좋다고 하니까 한번 그냥 조금 단타라도 사봤어 라고 했는데 미친 듯이 쏴. 그러면 그리드 위즈 이거 왜 이렇게 가냐? 너 몰랐냐? 이러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린다고 진짜로 자부합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더럽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매수 이렇게 많이 하셨을 수도 없었겠고요. 지금 그리드 위즈의 뭐 조회수만 보더라도 제가 구독자가 2,4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200회 정도 되거든요. 몇 명이지? 200회 정도가 최고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줄수록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기간이 좀 더 짧아질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는데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세력주의 조건인 1, 2, 3번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구독자님들은. 근데 새롭게 이 도대체 그리드 위즈가 뭔데 뭐 내용은 좋은 건 알겠는데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구독자님들하고 1번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1번은 제 차트 툴에 여기에 노란색 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게 하나 나왔다고 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뒤에 살짝 좀 재밌는 얘기랑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우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아셨으니까 제가 1번을 왜 기다린다고 했는지,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왜 기다린다고 했는지 아셨을 겁니다. 이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자식이 좀 세력분들 조금만 더 깐발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5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종목을 여기다 세팅할 때 순서가 있는 거 아세요? 전혀 눈치를 못 채셨을 텐데, 제가 한 종목에 대해서 명상을 찍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복날, 이제 곧 있으면 7월이죠. 7월에 더울 때 초복 입고 중복 입고 말복 있잖아요. 복날 때 뭐가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복날에 뭐 먹죠, 우리? 닭 먹죠, 닭. 닭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림, 마니커, 체시스. 복날에 진짜로 움직였다니까요. 5년 전에. 3년이, 아니, 그러니까 5년 전인가 그때는 진짜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얼탱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정말 기가 막히게 기본적인 부분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해놔야지, 남들이 관심 있을 때 이 수급이 터졌을 때 하면서 무릎을 팍 친다고. 우리는 그때 매도하고 나오면 된다고. 아니면 홀딩을 하던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에너지, 그러니까 원료가 있죠. 원료가 먼저 있고, 원료 다음에 에너지를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전선으로, 그러니까 송수신 해가지고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요금이 부과되는 게 한국전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뭐죠? GHI. 전선 관련돼 가지고 오늘 나왔던 대한전선. 관리 관련돼 가지고 지금 효율성에 대한 그리드 위즈. 요금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있죠. 유리기판 있죠. 대북주 있죠. AI, 로봇, 온갖 군데 종목들을 다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매도를 하고 끝낸 종목들도 있죠.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 끝냈다가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있는 거, 그리고 순서대로 매수를 하는 이유, 예를 들면 이거죠. 에너지 종목 같은 경우에 BHR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수익권이죠. 이거는 그냥 비중을 얼마 안 가지고 가더라도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은 계속 체크하면서 이걸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얘가 나와서 이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전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마지막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엮일 수 있는 건 그리드 위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보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처음이었던 순서대로 갑니다. 에너지가 치고 그 다음 전선이 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물론 이거랑 이거랑 같이 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주식을 할 때 좀 생각보다 간단하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타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보셨죠? 걔처럼 얘도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도가가 저희가 62,000원이 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제가 요때부터 여러분 로보티즈는 62,000원에 갑니다. 그때까지 죽어도 홀딩이라고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3번이 붙어가지고 뉴스가 바뀌었을 때 이 뉴스를 보고, 수급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종가가 어디에 형성되는지 보고, 물론 이제 끝났을 때 이제 기준이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제가 다 보겠죠. 11년짬으로. 그 다음에 갭이 뜨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상승부회가 어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끝까지 올라가서 눈썹 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감히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이어서 로보티즈 나왔죠. ICTK 누적 100% 넘었고, 에어레인 지금 계속 수익권이고, BHI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끝났던 종목들이 또 뭐 있었지? 하여튼 중간중간에 단타 먹었던 종목들도 있고요. 엄청 많잖아요. 이게 타점이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AI가 엄청 발달돼가지고, 이 AI로 인해서 뭐든지 만들어내가지고 주식 매매할 때 도움이 된다? 당연히 종목 찾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런 조건에 부합한 종목을 찾아주는 거는 AI가 잘 해요. 근데 타점 관련돼 가지고는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AI 타점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받아가지고 테스트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 2달도 안 됐을걸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차트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거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이거 생기니까 다음에 여기서 또 생기고요. 다음에 이거 생기니까 또 여기서 또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과거에 나왔던 거에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AI를 활용은 하되 그거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떤 뭐 수식이나 그런 검색식 찾아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매도를 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의 손가락이고 그걸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판단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캔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박힌 뉴스, 거기에 박힌 수급, 그리고 뚫었을지 안 뚫었을지에 대한 매물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매물대 그거 드리면서 대놓고 적어놨잖아요. 대놓고 이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타점 보내라고 했을 때 문자로 수급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을 때 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타점을 요청할까요?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뭐 일단 지금 아직도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100분이 넘는 분만 보더라도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문자로 수급 전송을 보내주실 번호는 여기 있고요. 번호를 보내주셔야 제가 타점을 그 번호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